연쇄살인을 시작하는데 한 4관의 목을 잘라버려요. 이 목을 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주더래요. 이렇게 목 보라고.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을 처음에 어렵잖아요. 죽이기 시작하는데 옷을 못 입어요. 희한하게. 옷 입히면 당연히 살에 닿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으악 광증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죽여서 죽거나 불구가 된 자가 속출을 합니다. 줄잡아 100명을 죽이는 거예요. 와, 뒤주 가져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도세자가 힘이 좀 셉니까? 거기서 막 발로 차고 나오니까 잡아넣어! 그러면서 잡아넣고 그의 널빤지를 놓고 못으로 밖에 해요. 못 나오게.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야, 여기서 또 하네. 네, 여기서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아이를 키우고 돌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님들의 사연을 잠시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적 이야기가 우리 아버님들의 마음에 위안이 되고 치유가 되고 또 힘이 될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이야기. 영조와 사도세자 편을 준비를 해봤고요. 어서 죽어라! 살려주소서! 아니 죽으면 내가 죽어봐! 파국으로 치닫게 된 거죠. 사도는 태어나자마자 원자로 책봉이 되고 돌 무렵에 세자 책봉이 됐어요. 이것은 조선시대 가장 이른 기록으로서 영조에게 사도의 탄생은 얼마나 기쁜 일이었고 그의 앞날을 기대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손주 같은 아이가 그냥 이쁜 짓만 하고 세상에 어찌나 영특한지 그 기록들을 보면 제가 봐도 놀랄 정도거든요. 병재 씨가 준비했다고요. 정조실록에 있는 기록인데 이때 벌써 글자의 뜻을 이해하여 왕자를 보고서는 영묘를 가리켰으며 세자라는 글자를 보고서는 자기를 가리켰다. 그뿐만 아니라 천, 지, 부, 모 등 60세자를 해득하였다. 얘가 나의 왕권까지 지켜줬다고. 오. 맞아. 거기다 똑똑하니 얼마나 이뻤으며 기대치가 얼마나 커졌겠어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독이 됐네. 높아진 기대치. 더 이렇게. 한 8살 무렵쯤 된 것 같아요. 공부를 배우는데 어떻게 공부 열심히 하나 그러는데 참여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왜? 복통 때문에, 치통 때문에, 두통 때문에, 더워서, 추워서, 어지러워서 세자께서 서연에 참여를 안 하신다 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적성이 안 맞나? 근데 사실 근데 뭐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안 좋아요, 정상이지. 아,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뭐 그러려니 했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조금 이제 심경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영조가 더 화가 난 게 뭐냐면 아버지하고 좀 달라요. 붓보다 칼을 좋아해. 근데 이거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닌 거지. 그렇고 맨날 칼싸움하는 걸 아는데 불러다 뭐 했냐 그랬더니 저 소학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딱 거짓말까지 하는구나. 그래서 사이가 완전히 틀어진 거지. 그러니까 아이는 아버지로부터 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홍 씨가요, 시집을 와서 가만히 봤는데 사도가 그때 10살 때거든요. 10살짜리가 이미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이미 시집 왔을 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축되어서 전화를 대하더라. 시아버지는 영민하고 예민하고 완벽주의에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는 남편은 느긋하고 조금 좀 느리고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드는데 시집을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해야 돼요? 세수를 안 하시더래. 근데 뭐 그냥 안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하루에 3번 문안 인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세수를 하셔야 가는데 세수를 안 하시니까 뭐라고 딱 한중록에 나와 있냐면 왜 저리 세수를 안 하실까? 심히 병이런가 하노라. 안 씻는 병. 잠깐만. 이빨 안 닦듯이. 이러다 보니까 점점 눈덩이처럼 이 미움이 커져가지고 이제 얼평을 넘어서 편애로 갑니다. 편애. 아이고,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걸. 잘 왔다. 골드버시 딱 나가랬단 말이야. 이 한중록에 보면 영조하고 영빈이 씨의 낳은 자식들만 보면 첫 번째가 누구냐면 화평옹주예요. 옹주. 구궁이니까 공주가 아니라 옹주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화협이 있어요. 화협. 그 밑에가 사도세자예요. 그리고 막내가 화완옹주거든요. 네. 그런데 희한하게 이게 다 같은 배에서 났잖아요. 근데 여기는 영조가 화평옹주는 진짜 사랑해요. 근데 희한하게 화협하고 사도만 미워해. 왜 그러지? 근데 이 편애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일하다가 이제 딸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런데요. 옷을 갈아입는다. 옷 갈아입고 만나요. 그리고 사도한테는 어떤 짓을 하냐면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실제 좋은 일에는 세자를 부르지 않고 죄인을 고문하거나 아니면 안 좋은 일을 추국할 때 꼭 세자를 불러다가 그걸 보게 하고요. 그리고 세자가 만약에 못 봤다 그러면 새벽 1시간, 2시간 불러요. 그럼 이제 세자하고 그때 하는 대화가 딱 하나입니다. 한마디만 물어봐요. 뭘 물어봤을까요 혹시? 모르겠어. 한마디만 했대요. 밥 먹었냐? 예, 먹었습니다 아버지. 대화가 좋아요. 그래갖고 그 앞에서 귀 씻는 거예요. 아, 얘 말이 귀에 들어왔네. 일부러 보라고. 귀 씻고 왕채서 포 뱉고 그래서 양치하고 태 뱉은 물을 그 거처 쪽으로 버리더래. 왜 그러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화협하고 사도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더니 아버지 가신 다음에 우리는 아버지 귀 씻는 무리로다라고 말하며 아이고. 서로 마주보며 웃었대요. 허탈하게.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게 되는데 여기는 좋지 않았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계기가 사도 15살에 시작된 대리청정이에요. 대리청정을 맡기는데 이게 뭐냐면 앞에 대신들이 쭉 있잖아요. 이러고 있으면서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너무 무서운데. 그래서 대신들이 이제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세자 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눈치가 보이니까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어찌하오리까?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그거 하나 판단하지 못하면서 네가 어떻게 일국의 왕이 될 수 있어? 그럴 거면 집어치워. 넌 자질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다 있는데 아, 진짜. 대신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할 거 아니에요. 이만저만합니다. 어찌하면 좋으리까? 그건 이렇게 하시오. 그러면 뒤에서 세자야, 네가 왕이냐? 하라며. 물어보고 해야지. 네 맘대로 하는 거야. 아니 실제 한중록에 그렇게 나와요. 어쩌라고 진짜. 어쩌라는 거야? 진짜 못된 고참. 못된 고참 진짜. 저런 인간 있었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나도 정신병 걸리겠다. 그런데 이 대리청정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영조의 선의파동입니다. 이 선의라는 게 뭐냐면 이 왕들이 이러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래요. 살아있는 세자한테 왕위를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대신들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니되옵니다. 아니야, 넘길 거야. 아니되옵니다. 넘긴다니까. 아니되옵니다. 그 말 거두어 주십시오. 그래도 한시나라도 그러하옵시면 이렇게 하면 다음날 와서 생각해보니 계속 하기로 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고, 똥 밟았네. 그러면은 그 시대 죽는 거예요. 네? 뭐 이런 게 선의, 그러니까 버릇 꽂히는 거거든요. 그 선의파동을 8번을 해요. 아이고야. 아, 성격이 너무 별로다. 겨울에 선의파동을 하면 여기는 세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가지고 석고대제를 해야 돼요. 무슨 죄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예? 왜? 아니 되옵니다. 아, 마음을 거두십시오. 이러고 예. 있는데 그 위로 눈이 내리는데 눈에 덮여가지고 누가 세자고 뭐가 눈인지 구분이 안 되도록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 고문, 거의 고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또 나쁜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한테 한 줄기 햇살, 경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의 결실이 태어나게 됐으니 이 아이가 바로 이산입니다. 보통 대면 하다가도 손주 태어나면 아버지하고 사이 좋아지거든요. 맞아요. 아이고 이제 살았다 이제. 이 손주하고 같이 나 살았다. 했는데 영조가 이산을 안 이뻐하더래요. 아, 찌그러네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러는데 여기서 화협이 죽게 됩니다. 아이고. 버팀목도 없어지고. 아바마 마시면 불벼락이 떨어질 것이옵니다. 이때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승부가 천천히 보인다. 천둥 칠 때 그렇게 무서워하고 막 폭풍, 천둥, 번개. 물의 레자 아니옵니까? 병력벽자 아니옵니까? 마마 왜 그러시옵니까? 연쇄살인을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살인이 뭐냐면 한 내관의 목을 잘라버려요. 이 목을 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주더래요. 이렇게 목 보라고.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을 처음에 어렵잖아요. 죽이기 시작하는데 주로 이제 옷 입을 때 많이 죽여요. 이제 의대증이라고 의대증이라고 그러는데 옷을 못 입어요. 희한하게. 옷 입히면 당연히 살에 닿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으악 광증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죽여서 죽거나 불구가 된 자가 속출을 합니다. 줄잡아 100명을 죽이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해경궁 콩씨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 생각밖에 안 났을 것 같아요. 아들. 아, 무조건. 와, 이거 만약에 진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에 이 해경궁 홍씨가 이걸 영빈이 씨한테 알렸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그래서 그 아모리 사건 다음 날 여기는 영빈이 씨가 울면서 여기 있는 영조한테 뭐라고 그러냐. 대처분을 내려주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인데. 뒤주 가져와 이렇게 된 거예요. 뒤주 가져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품속에 아이가 없어.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이가 아버지 살리겠다고 그 안으로 뛰쳐들어가. 와. 갔더니 뭐 아버지는 옷 찢어지고 막 유혈이 낭자하고 난리 말이죠. 그때 11살짜리가 가서 아버지 살려달라고. 와, 그러니까 영조가 나가라. 영조가 해가 질 무렵까지 이게 계속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구나. 저거 잡아넣어 이래가지고 뒤주 속에 강제로 쑤셔든 거예요. 근데 사도세자가 힘이 좀 셉니까? 거기서 막 발로 차고 나오니까 잡아넣어! 그러면서 잡아넣고 그의 널빤지를 놓고 못으로 밖에 해요. 못 나오게.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그때 사도가 남긴 말은 임금님께서 필시 날 떠보려고 이러시는 게야. 또 온다니까. 에이, 누군가 나를 곧 구하러 올 거야. 계속 흔드니까 이제
그게 마지막 말이고요. 8일째 되는 날 흔들어도 미동이 없었더라. 그때 네가 보여준 총명과 슬기를 나는 잊을 수가 없다.